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39%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43% 하락 마감하였어요.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상승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간별 투자 현황을 보면요. 이랬든 저랬든 양매수가 코스피든 코스닥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평상시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 부분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누군가가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들과 얘들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하다. 즉 요렇게 물량을 사는데도 주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물량을 파는데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는 누가 정한다? 그냥 얘네들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엔 누가 얘네들이 정한다 라는 것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별반 차이 없는 물량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시총이 낮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많이 들어온 물량이에요. 그죠? 많이 들어온 물량이지만 또 이 많이 들어온 물량이 또 빠르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코스닥은 오래 끌고 가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드무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 나중에는 대형주로 상승을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코스피의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거. 누군가는 상장 폐지되고 또 누군가는 또 상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뭐라 그럴까요? 생태계를 맞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일 것 같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은 드디어 1010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위로 올라타서 또 뭐 해야 돼? 1020포인트 이제 확인하러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5포인트 그 다음은 1000포인트까지 또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피는 여전히 또 3000포인트를 또 확인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기존에 3025포인트까지 한 차례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계속 똑같은 말씀만 드리니까 저도 참 지겨운 그림인데 요 큰 그림 안에서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최근에 고점 부근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 계속 이 안에서 흔들어대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주봉 자체부터가 위에서 누르고 내려오는 뭐예요? 이평들이 요렇게 깔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를 뚫어서 올리고 지지받아야 위에서 올라오는 이 이평을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올해는 이 310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겠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3100포인트 위로는 힘들고 그냥 3030포인트 위로 올려놓고 마감할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마감할 거냐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밑에다 다 깔았죠 이제. 그죠? 이제 깔았기 때문에 저항이 될 수 있는 매물은 1015포인트부터 위로 열리는 자리예요. 1045포인트 부근까지. 그죠? 그 전에 요런 매물들 1025포인트 정도에 있겠죠. 1015포인트 넘기면 1025포인트까지는 웬만하면 가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추세는 특별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12월 달에 어느 정도 자리 만들어 놓고 내년 1월 달에 한번 쏴주는 그림 1월부터 3월까지 쏴주는 그림 2월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면 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오니까
그 전까지는 좀 좋게 움직이다가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오면 그때부터 또 시장은 눌리든 아니면 횡보하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시장 대충 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KPX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에서 또 천 오르죠. 참 대단해요. 요때 들어왔던 놈들이에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요때 상한가 만들어 놓고 다음날 개파락 시켜버리죠. 그리고 쳐 눌러버렸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리는 11,800원 종가상 이탈하냐 안 하냐 기준으로 좀 봐라.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킬 자리 지켜주니까 올라올 대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죠? 이제 14,000원대 혹은 13,000원대 위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뭐 할 거다? 때려 박아버리든 아니면 뭐 좀 더 고점 높이든 아니면 뭐 횡보하든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번에는 여기랑 똑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또 모르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잘 관찰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타 외의 종목들이 이제 또 같이 움직였죠. 자, 일단 우리바이오 말씀을 드렸듯이 낙폭과대가 제일 적게 났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다라는 거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확인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림이. 그죠? 한번 치고 결국에는 뭐 했다?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자리 다 지워버리고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5,200원 혹은 5,100원. 이게 5,100원에서 5,200원 위로 몸통을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뭐한다? 한 번 더 위로 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한다?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뭐 KPX가 또 시간에 저렇게 하면 내일 갭이 안 뜰 확률이 있으면 얘네들도 다 개파락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확률 중에서 이제는 지켜야 될 자리는 4,700원 부근이다. 종가상 4,700원. 좀 넉넉 잡더라도 4,6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윗자리를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번에는 몸통으로 넘긴다면 뭐다?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만들어낸다. 못 올라타면 이제는 횡보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죠.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무상증자 혹은 또 유상증자도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뭐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임상 이상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으로는 알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좀 나타났고 그 외에는 다 눌림 혹은 버티는 그림만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자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 부분이 온 거예요. 자 크게 보면 3번의 파동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도 3번이 나오잖아요.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파동이 끝났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죠? 세 번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파동이 끝났고 그로 인해서 하락 파동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은 하는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어째야 되냐?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 하락의 파동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는 횡보하든 아니면 V자 반등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될 자리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이 5파까지라고 하지만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고 허상이 아니라면 이 파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움직여요. 왜냐? 그런 기준이 대형주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대형주 3파동 끝났다고 해서 다시 주자는 건 아니죠. 대신 코스닥의 잡주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지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얘도 잡주의 성향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냈고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젠 뭐다?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 무슨 소리냐? 앞으로의 또 성장을 한 번 더 이어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거든요. 주저앉는다면 여전히 이 종목은 잡주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헤드앤숄더, 결국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와 어깨와 어깨 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가는 주저앉혀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왜? 나갈 기회는 줘야 되니까. 그죠? 여기가 나갈 기회라고 보기에는 어깨가 너무 차이가 나요. 어깨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라는 그냥 관점으로 본다면, 자,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요,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꺾인 건 아니라는 거고, 얘가 추세가 완벽하게 꺾여서 끝나는 부분은 뭐다? 14,000원을 이탈하는 순간, 빠르게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순간 뭐다? 얘는 추세가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는 뭐 단기 바닥의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었을 때 이 19,0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횡보할 거냐, 19,0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19,000원에서 25,000원까지 열어놓고 횡보하는 게, 즉 단기적으로는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기준이 뭐다? 19,000원이다. 밑으로는 14,000원. 넉넉 잡아도 13,50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될 자리다.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더 이상의 하락은 무의미하다. 더 하락하면 이제는 굳이 이 종목 볼 필요가 없다.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또한 6개월, 5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종근당 바이오가 움직였죠. 요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진원생명의 자리는 요런 자리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요런 자리인 거고, 요 자리 위에서 이제는 치고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못 올리면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까 말씀드린 밑바닥까지. 이해되시죠? 뭐 오늘의 종근당 바이오가 뭐 스푸트니크 부스터 샷 관련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스푸트니크 관련하면 이수앱지스, 뭐 바이넥스, 이트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수앱지스가 빠지면서 요런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서 스푸트니크가 오미크론에 전혀 반응이 없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빼버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종근당 바이오가 오미크론 부스터 샷으로, 오미크론이래요. 스푸트니크 부스트 샷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효과는 약간 감소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보호가 형성된다.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수앱지스도 바닥권 자리에서 이거 이번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죠. 결정할 자리다. 많이 밀리더라도 요 자리 이탈하지만 않으면 이제는 바닥을 잡을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옆으로 버티면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 올라오는 그림이 못해도 9,000원 1차, 그 다음은 9,500원 위로 다시 안착하냐만 우린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수앱지스도. 그럼 종근당 바이오도 말장난으로 인한 주가 상승, 결국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뭔가 명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에서.
올라가야 될 명분. 저점을 만들어 놓고 뭐다? 기존 저점 위에서 뭐예요? 횡보하는 박스권을 하나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 그냥 말장난인 뉴스를 터트리면서 뭐다? 거래량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 이거 뭐 누구 거래량이겠어요? 지들 거래량이에요. 그냥 개인들이 뭐 쳐다보고 있다가 뭐 몇 명이나 탔겠어요. 그죠? 지들 거래량이에요. 일단은 이제는 나 바닥 잡았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봐 라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나 관심 받고 싶어. 그러니까 니들 나 이제 좀 쳐다봐. 이해되시죠? 물타기도 할 거면 좀 해.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런 자리에 이제 구름대로 들어 앉았으니까 다시 구름대 하단을 유지하냐 안 하냐로 우리는 체크를 하자. 그런 자리 4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4만원 유지한다면 또 한 번 45,000원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45,000원에서 46,500원 이렇게 그어놨네요. 이 자리 위로 안착하는 게 앞으로 향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일단 뭐다? 월봉상에 변곡점이 나타났다.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지만 해주면 되겠죠. 지금의 자리 4만원까지 밀리더라도 다시 42,000원 위로 올려다 놓고만 종가 형성만 한다면 확실히 변곡점이 나오고 다음 달 1월달 5만원대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준에서 이제는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와 볼 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구독자분이신 모르지만 뭐 오상자리를 좀 현 시점에서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일단 오상자리를 가지고 왔고요. 뭐 실제적으로 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우상향 시키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강하게 슈팅을 한번 내놓고 뭐한다? 주가를 그냥 어거지로 눌러버렸어요. 어거지로 눌러버렸어요. 이거는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동안 올라왔고 횡보시켰고 많이 빠졌던 요 자리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뭘 만든다? 이평선을 어느 정도 꼬아가는 자리를 만든다라고 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 뭔가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현재 이 그림은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이에요. 왜 어거지로 누른다라는 거니까 뭐 말 그대로 이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물량을 털고 나가나?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추세가 요렇게 흘러내렸고 여기서 요렇게 꺾여서 내려가다가 그죠? 이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벗어나고 나서 위로 치고 올려야 되는데 그냥 달달달 타고 내려가요. 그러면 또 요만큼에 대한 자리가 하나 정도 더 나타났다라고 그냥 대충 보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요런 관점으로 또 하나가 추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요런 관점으로 추세가 이제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값의 자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7,000 $7,000 기준 잡고 얘는 종가상 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의 자리를 만들어낼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8,000원 부근까지.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릴 그림은 당장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였으면 여기서 틀어서 올렸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누른 만큼 V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르다가 올라오다가 힘이 딸려갖고 다시 눌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런 그림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나타내주고 다시 누르면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일단 7,000원 부근까지 오게 되면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냥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월봉상의 밑에서 다시 한번 눌린다면 저점을 한번 찍을 자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자리를 이번 달에 굳이 할 이유는 없어요. 왜? 이번 달은 짧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렇게 확인해 버리면 글쎄 다음 달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재수 없으면 뭐다?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 그래도 여기에 대한 저점 위 몸통은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가 적으니까. 거래가 제일 적게 터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 깨버리면 무조건 주저앉아 버려야 된다는 관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저점을 기준으로 7,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더 이상 하락보다는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장기평선이 밑으로 좀 깔리고 날 때까지 횡보시켜 놓고 나면 자리 잡고 그때 한 번 정도 못해도 9,000원에서 만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다시 쏠 수 있는 자리. 결국엔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 본다라는 거고요. 자, 어제 휴마시스 금요일날 좀 움직였죠. 뭐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오미크론을 잡아내네 어찌네 저쩌네 이슈가 나타나면서 슈팅이 나왔고 딱 19,000원 찍고 밀렸어요. 이건 뭐 기존에 제가 그어놓은 자리 같은데 요 자리 찍고 일단 밀렸고 요 자리가 뭐냐 실제적으로 얘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기가 매물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요 자리 대략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요 자리에 매물대가 있으면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즉 여기가 매물대고 요 매물대 중간값이 어디다? 19,000원이에요. 그죠? 이 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누수가 나왔다면 빵 치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이 박스를 벗어난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니까 요 자리는 강하게 뚫었다가 그 다음 요 자리 쳐맞고 밀려버리는 거고 오늘은 역시나 요 자리 밑에서 시가를 형성시키니까 다시 한번 쳐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박스인 거고 요 밑에도 그러면 여기를 한 번에 못 뚫어내니까 실제적으로 요 뭐다? 여기와 같은 자리를 어디?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왜? 이 자리를 쉽게 못 뚫으니까 뭔가 거래가 계속 붙어야 되는데 이슈가 계속 안 붙으니까 진단키트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러면 여기다 또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럼 즉 얘는 뭐다? 여기죠 이제 16,000원 16,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17,500원에서 19,000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여기 또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자리가 있긴 있지만 한 번 정도는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올라왔다가 바닥을 잡은 자리니까 그래 쌍바닥 기준으로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 있다. 거래량 없이. 대신 여기서 눌리더라도 올라올 땐 뭐 해야 돼? 16,000원 이로 안착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맞고 누르는 자리가 또 한 번 나타나거든요. 그럼 뭐다?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제대로 결국엔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하구나. 좀 더 수련해서 와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16,000원짜리 꼭 유지해라. 공시가 뭐가 나왔냐? 종료일 변경 뭐 별거 없네요 이거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버킷 스튜디오가 좀 많이 빠졌어요. 뭐 내일 모레 추가 상장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부담감 때문에 오늘도 빠졌다라는 뉴스인데 30일날 상장이면 28일 내일부터 물량이 출회될 수 있죠. 그죠?
내일부터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출회가 된 부분처럼 나와요. 흐름이. 왜? 갭 자체가 하락을 굳이 6%까지 쳐밀 이유가 있나? 주가를 눌러놓고 굳이 한 번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이 위로 못 올라타니까 쳐 누르다가 개파락으로 밀렸다. 말 그대로 아침부터 팔고 싶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죠? 12물량이 이 12물량이 오늘 그렇게 나왔냐? 이거 30일날 무조건 상장됩니다 라고 오늘 나왔냐? 아니, 알고 있을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냐? 요때 팔았다면 훨씬 더 이득이 좋았을 건데 굳이 오늘 팔았냐? 라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오를까봐 안 팔고 있다가 팔았을 수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어거지로 눌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 12물량이 출회가 될 거지만 누군가는 이 12물량을 들고 있는 놈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놈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해본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내일도 개파락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인데 굳이 오늘 미리 12물량도 아닌 들고 있는 물량으로 개파락을 시킨다. Why? 이유는 12물량이 1,700원대? 각이죠? 그죠? 1,700원대 각이죠? 그럼 지금의 자리 5,800원대. 이젠 낮춰졌죠, 5,000원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700원대 들어오는 물량을 다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차피 계좌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계좌는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다? 평단가가 올라와 있던 거를 이 작은 평단가가 오면서 평단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낮춰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럴 거면 지금의 자리에서 12물량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500주를 가지고 있다. 12물량 100주를 쳐 넣어봤자 낮춰지는 평단가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서 쳐 들어왔을 때 평단가가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판다라는 거죠. 왜? 그 물량을 다 팔 생각이 없다라는 관점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냥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 내일 개파락 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이틀 전에 나오니까 내일 12물량으로 개파락 시키고 물량을 털어도 되는 부분인데 오늘 하루 전날 이지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밑에서 개파락을 시킨다라는 자체가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한 차례 더 눌렀고요. 근데 이 다음은 요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인데 뭐 내일 바로 개파락 시켜버리면 내일 이 밑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5,150원 밑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4,7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요 자리 이탈하면 뭐다? 그냥 앞으로의 상승은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오더라도 6,000원 위로 안착하기 어려운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영상 찍었을 때 이 구름대 상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나서 밀린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못 넘긴 거예요. 지금 이번 달 못 넘기니까 그냥 밑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즉 구름대가 상단이 여기면 구름대 하단까지 열린 자리가 여기에요.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자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꼭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쳐 밀리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죠?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밀린다면 그것도 거진 30%예요. 25% 나오네요. 20%에서 25%를 더 쳐맞아야 된다. 그럼 고점 대비해서 8,000원에서 4,000원이면 50%네요. 고점 대비해서도 50%를 더 밀어야 끝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요 구름대 안에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는 게 앞으로의 흐름에도 좋은데, 내일이 그래서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 이 12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12물량이 내일 얼마나 나올 거냐, 그 물량을 얼마나 받아줄 거냐고, 또 개파락이 얼마나 나올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 4,700원대를 유지하냐 안 하냐만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규 매수 관점은 현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액토즈 스포트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었죠. 뭐 유메이드하고 소송권에서 중국이 액토즈 미르4 얘를 좀 더 손 들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오늘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다 반납시켰어요. 반 이상을. 그죠?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현재 중간값 정도 하락을 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이제 유지를 해줄 거냐 말 거냐겠죠. 즉 15,300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15,3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얘는 글쎄요, 지금 보는 관점에서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이쁜데, 문제는 뭐냐면요,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이쁜데 요 올라가는 폭이 좀 짧아요. 여기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는 자리는 맞다. 자리는 맞는데 조금 여기가 좀 짧게 느껴진다. 좀 더 길게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그래서 요렇게 한 번 더 돌릴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그냥 치고 올려버렸거든요. 이 소송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치고 올려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짧아요. 조금은 짧아 보이는데 그래도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주봉상에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온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리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뚫어내야만이 얘가 밑으로 깔리면서 밑에 있는 이평이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정배열을 만들기 전에 트위스트를 꼬는 자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오는데, 주봉까지는 그래도 볼만하죠. 문제는 뭐다? 월봉이다라는 거죠. 일단은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는 왔어요. 그럼 이 구름대 기준이 14,300원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정말 이제 앞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또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밑에서 깔고 있던 이 2평의 저항을 받는 자리예요. 그게 딱 고점이라는 거죠. 17,800원 오늘의 고점. 요 자리 위로만 안착을 한다면 구름대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 이 위로 올라와서 밑으로 쳐 밀릴 수 있는 자리에서 2평이 밑으로 깔아주니까 받아준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계속 밑에서 받치고 있으면 위로 쳐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의 자리가 뭐다?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기존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한 차례 쳐맞고, 여기서 이렇게 쳐맞고 또 내려왔다가 요 밑으로 이제 깔렸단 말이에요, 얘가. 그죠? 여기 밑으로 깔리면서 그래도 오버슈팅을 한번 났고, 그 오버슈팅의 자리가 최근에 이 고점의 부분인 거고, 그럼 뭐 여기서 요렇게 다시 밀려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이젠 뭐다? 중요한 자리인 거고, 꼭 유지할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의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관점과 길게 보는 관점도 14,300원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은 못해도 15,3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 꼭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들어왔던 수급이 어느 정도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혹은 어제 들어왔던 누군가가 오늘도 물량을 모으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강하게 치고 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오늘의 거래량만큼 내일 한 번 더 터주면서 뭐 해야 돼? 양봉으로 메꾸는 자리가 한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또 한번 나타날 거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인데, 뉴스를 보면 뭐 커스터디 전문기업, 뭐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지분을 인수했다. 결국에는 NFT, 뭐 대체 불가 토큰,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대체 토큰, 뭐 메타버스 쪽, 뭐 그런 쪽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고, 그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거래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움직였던 요 자리에 고점까지 한번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렸죠. 그럼 다시 또 누르는 자리가 나타났고요. 요 누르는 자리에서 이제는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6,450원.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7,000원 부근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이 7,000원을 넘어서야만이 뭐다 또 한번 7,200원, 그 다음에 7,6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요렇게 하나씩 계단으로 쳐 밀렸기 때문에 얘는 요 계단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계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요 정도에 대한 거래량 한번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안 들어올 거라면 슬금슬금 흔들어 대야 된다. 대신 흔들어 대더라도 저점을 올려가면서 흔들어 대야 된다. 적은 거래량으로. 그래야만이 요런 그림 연출했다. 여기서 거래 한번, 요런 거래 한번 터트리면서 빵 치고 윗꼬리 달고, 요런 그림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